연방 하원이 오늘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권력 서열 3위의 하원 의장이 해임된 것은 의회 역사상 처음입니다. LA시 윤리위원회가 한인 존리 LA 12지구 시의원을 윤리 규정 위반으로 제소했습니다. 존리 시의원 측은 추측에 기반한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지난 1일자로 시행된 LA 카운티 내 무보석 석방 제도를 놓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법원에 경찰까지 나서 무조건 석방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여론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남가주 지역에 또다시 더위가 찾아옵니다. 국립기상청은 목요일 최고 95도, 벨리 등 산간 지역은 100도를 넘는 불볕더위를 예보했습니다. 지난 2021년 조지아주에서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을 총격 살해한 용의자가 재판에서 두뇌 발달 미숙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끝까지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연방 하원이 오늘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역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연방 하원은 오늘 오후 열린 전체 회의에서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 해임 결의안이 찬성 216표, 반대 210표로 가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에 이어 권력 3위인 하원 의장이 해임된 것은 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 해임안은 공화당 강경파인 맷 게이츠 의원이 임시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어젯밤 제출한 해임 결의안에 따른 것입니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45일짜리 임시예산안 처리를 두고 불만을 강하게 표출해왔습니다. 해임안 가결로 하원 의장이 공석 상태로 남게 됨에 따라 당분간 정상적인 의정 활동에는 지장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LA시 12지구 존리 의원이 시윤리위원회에 제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존리 시의원 측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LA시 윤리위원회는 존리 시의원이 미치 잉글랜더 전 시의원 보좌관으로 재직할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한도를 넘는 부당한 선물을 받고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존리 시의원을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지난 8월 열린 전체 회의에서 최종 검토 작업을 거쳤고 의혹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존리 시의원은 그동안 윤리위원회 조사 협조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지난 2017년 미치 잉글랜더 시의원과 동행한 라스베이거스 여행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제출한 증거와 사실을 철저히 무시했고 짜놓은 틀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존리 시의원은 사건 발생 후 5년 뒤, 즉 공소시효가 지난 지난해 윤리위에 연락을 받았는데 이는 내년 재선에 타격을 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풀이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존리 시의원은 윤리위의 근거 없는 비난에 끝까지 맞서 싸울 계획이며 12지구를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보석 석방 제도를 두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론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갱조직 합동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 자연스럽게 취재 분위기는 체포 이후 기소 처벌 수위에 모아졌습니다. 바로 전날 무보석 석방 제도가 시행되면서 체포된 갱단원 중 상당수가 재판 이전에 풀려나는 것 아니냐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무보석 석방제도 시행에 반대 성명서를 냈던 마이클 무어 LA 경찰국장은 일단 새로운 제도가 우려하는 만큼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발언 수위를 낮췄습니다. I'm encouraged by the presiding judge and the Judicial Council, which is allowing law enforcement on a case-by-case basis to appeal to a magistrate for conditions or for the person not to be released at all
because they pose an ongoing risk and danger. And in the first 24 hours, we've seen a number of individuals that rather than have a bail, they've been continued to be held in our custody pending their appearance before an arraignment court. 법원 측도 보석으로 풀려나는 기존 제도보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범죄자의 위험 정도를 가늠해 석방 구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안전에 더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케디아와 다우니, 코비나, 위티어 등 카운티 내 12개 시 정부들이 무보석 석방 제도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형법상 $950 미만의 절도범을 경범으로 분류해 풀려날 수 있게 해놓고 이들을 심지어 보석 없이 석방하는 것은 재범 가능성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보석 제도는 돈만 있으면 풀려날 수 있는 기존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란 설명에도 아직까지 한인 사회 여론은 범죄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저는 반대예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 특히 또 떼강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 너무 그게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전반적으로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떼강도를 하기 때문에 돈이 많고 적고 그걸 떠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건 반대입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 샌프란시스코도 지금 범죄 때문에 그 도시가 지금 폐허가 되는 상태이고 보석금은 범죄자들을 잡아놓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미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상황에서 여론의 흐름은 아직까지 무보석 석방이 시기상조라는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결국 논란은 현재 기승을 부리는 떼강도, 절도 범죄가 수그러들지 않는 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이번 주 남가주 지역에 또다시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기상청은 LA를 포함한 남가주 전 지역에 100도를 넘나드는 한여름 수준의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무더위는 뜨거운 공기를 담고 있는 산타아나 바람에 따른 것입니다. 오는 목요일에는 LA 지역의 한낮 최고 온도가 95도까지 치솟을 전망인데 샌퍼란도밸리 등 산간 지역의 경우 100도를 넘는 불볕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더위가 주말이 지나서야 차차 수그러들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낮 더위가 이어질 경우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게 좋고 혼자서 트레킹에 나서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의 후임으로 성소수자인 흑인 여성이 임명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무실은 공석이 된 연방 상원의원석에 올해 44살의 라폰자 버틀러를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상원의원 자리가 공석이 될 경우 남은 임기를 수행할 수 있는 의원을 인준 없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앞서 개빈 뉴섬 주지사는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 자리가 공석이 될 경우 흑인 여성을 임명할 뜻을 내비쳐왔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는 버틀러가 공석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돼 임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버틀러는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해 연방 상원으로 활동하는 첫 번째 흑인 동성애자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버틀러가 임기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은 14개월입니다. 지난 2021년 애틀랜타 스파에서 총격을 가해 한인 여성 4명을 포함 8명을 살해한 용의자가 두뇌 발달 미숙을 주장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최근 조지아주 애틀랜타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열린 사전 공판에서 8명을 숨지게 한 총격범 로버트 애런 롱이 사형 선고 위기에 몰리자 그의 변호인은 두뇌 발달 미숙이라는 황당한 논리로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변호인은 범행 당시 21세였던 롱의 두뇌 발달이 미숙한 상태였으므로 사형을 선고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격범 롱은 지난 2021년 3월 16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시내 스파 2곳과 체로키 카운티 마사지숍 한 곳에서 총격을 가해 8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애틀랜타 스파 2곳에서는 4명이 숨졌는데 모두 한인 여성이었습니다. 롱은 사건 당일 범행 후 자신의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당시 희생자 총 8명 가운데 6명이 아시안 여성인 만큼 증오범죄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롱은 자신이 성중독증이 있다면서 자신을 유혹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사업장을 없애기 위해 범행에 나섰다며 인종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해 7월 롱은 체로키 카운티 법원에서 살인 등 기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나 풀턴 카운티 검찰은 롱에게 증오범죄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가중처벌로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 주역들이 나란히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커털린 커리코 헝가리 세게드 대학 교수, 드루 와이즈먼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가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선정자들은 mRNA 백신 개발을 가능하게 한 뉴클레오시드 염기 변경을 발견한 공로가 있으며 인류 건강에 가장 큰 위협에서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상은 노벨위원회 관행을 넘어서는 결과로 분석됩니다. 연구 성과에 주로 상을 수여해온 위원회가 실질적인 성과에 주목하는 형태로 변화됐다는 분석입니다. 수상자들은 상금 1,100만 크로나, 원화로 약 13만 4천만 원에 달하는 상금을 나눠받게 됩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보건의료업계 종사자 7만 5천 명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관련 소식 KBTV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대 비영리 민간 의료 서비스 제공 업체 카이저 퍼머넌트의 노조는 내일부터 3일 동안 파업에 돌입한다고 CNBC와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1년에서 2022년 대퇴사 기간에 보건의료 분야에서 500만 명 이상이 일을 그만둬 보건의료 종사자의 3분의 2가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으며 퇴사 비율은 20%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업에 들어가는 조합원들은 약사, 간호사, 치료사, 수술, 실험 기술자, 유지 관리 직원, 청소 직원 등입니다. 파업 대상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오레곤, 워싱턴, 버지니아, 워싱턴 DC 소재 수십 개의 관련 시설입니다. 사측은 파업 기간 동안 환자들에게 계속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갖고 있다며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파업이 경제에 어떤 의미인지 예측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지만 그러나 파업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그리고 정확히 누가 영향을 받는지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사랑장학회가 2023년 장학생 선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 산하 사랑장학회는 이달 말까지 2023 장학생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학회는 올해 100명의 학생들에게 각 2,000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원 자격은 국내 정규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 그리고 진학 예정자입니다. 장학회는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종교에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서류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선발 결과 발표는 다음 달 3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국내 아시아계 국가호감도에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 평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TV 정지원 기자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필리핀, 베트남, 인도계 등 미국 내 아시안 아메리칸을 대상으로 퓨리서치 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62%가 한국에 대해 매우 또는 다소 호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68%를 기록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설문에 응한 아시안 아메리칸 10명 중 약 8명이 자신이 살고 있는 미국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부정평가는 10%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아시안 아메리칸의 모국 및 주변 아시아 국가에 대한 인식을 묻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한인의 경우 86%가 모국인 한국에 대해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한인 종합식품기업을 이끌었던 혜태USA 정정우 대표가 숙환으로 별세했습니다. 혜태USA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정정우 대표가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은 지난 1983년 한국 해태 상사에 입사한 뒤 지난 1996년 해태 USA 주재원으로 도미했으며 해태 USA를 독립법인으로 발전시켜 미주 한인들에게 한국의 다양한 식품을 경쟁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고인의 장례식은 오는 17일 화요일 오전 11시 LA 한국장의사에서 엄수될 예정입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